반갑습니다. K포커스의 손성복입니다. 아파트랑 토지 많이 비교해서 상담을 하실 텐데 토지의 강점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올해 2021년도로 바뀌면서 지금 세법이 많이 추가가 됐고 강화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지금 이제 분양권하고 그다음에 입주권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관련해서 소득이 가장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나 분양권으로 지금까지 10년, 20년 넘게 투자를 잘 해오셨던 그리고 수익도 많이 보셨던 분들이 지금 현재는 토지권역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건 아파트의 단점 중에 요즘은 양도세가 어느 정도가 되죠? 뭐 전매 제한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현재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양도를 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기간 자체가 1년에서 2년까지 보유를 좀 해야 됩니다. 양도세율에 대한 내용들이 분양권은 별개로 약 10% 정도 이상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2년 이내에 양도했을 경우에는 약 50%에서 40% 정도까지 저렴하게 양도세를 납부를 하셨는데 지금은 많게는 70%, 적어도 60% 내에는 양도세율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익 측면에서 다가온다 그러면 세금으로 나가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양권 시장이 조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토지 투자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의 규제들만 보더라도 주택이라든지 분양권 시장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정부 개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이상의 주택으로서는 투자를 하지 말라. 주택은 오로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계속해서 지켜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데 토지는 현재 아직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앞으로 건설사들에 대한 향후 미래의 분양 계획을 보더라도 그리고 약 5년 이내에는 공급될 예정인 주택수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건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두면 조금 더 개발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규제에 대한 강화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토지 시장이 작년부터 굉장히 조금 많이 두터워지고 있긴 해요. 일단 말씀 들어보면은 아파트보다는 아직까지는 토지가 양도세 면에서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점은 알겠는데 그러면은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보유했을 때 장점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장 큰 부분이 세율 측면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담보대출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양도했었을 때 양도세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검색만 해보시더라도 양도세율 표를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주택이나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 기간까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지금은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익금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보유 기간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율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나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그쪽에 고정이 되게 되면은 추후에 우리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온전하게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에 따른 추가적인 현금 유동화가 담보대출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점. 작년부터 올해까지 변경되고 있는 사항들을 보게 되면은 대출 규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담보대출도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지만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그나마 조금 더 원활합니다. 보유했을 때 현금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는 국가에서는 도움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서까지 대출 규제를 둬버리게 되면 토지를 소유한 시행사나 개인 입장에서 그 위에 건축물을 세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까지 대출을 막아버리면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회전이 좀 어려운 거죠. 건축물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토지 쪽에서는 조금 더 대출이 유동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내 월급 빼고 내 자산 빼고 모든 게 올라가는 시기다 보니까 다들 급하게 아파트를 따라 사고 비트코인을 따라 사고 대출을 정말 많이 해서라도 어떤 자산을 따라 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토지는 도대체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제가 제 이름으로 된 땅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PD님 생각에 내가 좀 괜찮은 토지를 투자하고 싶다고 가정했었을 때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억 단위는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땅이니까 뭐 한 평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보통의 일반 분들이 토지 투자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이 초기 투자금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많은 투자 금액이 있어야 내가 땅을 구매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보유 기간을 굉장히 길게 보시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10년, 20년, 길게는 내 다음 세대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만큼 유동적이지가 못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토지들은 밖에 많습니다. 묶이기도 하고 많은 평수를 구매를 해야 되고 좀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도,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해주는 도시 안쪽에 있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자본으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단가가 밖에 있는 토지에 비해서는 금액이 비싸긴 합니다. 그러나 개발될 확률이라든지 집가상승 폭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토지에 내가 소자본으로 공유지분 투자로 조금 들어간다 하면은 이 또한 얼마든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몇천 단위로 쪼개서 들어갈 수 있는 투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한 필지지만 여러 명이 같이 산다 뭐 이런 개념 같은데, 네. 그렇게 됐을 때는 혹시 뭐 그러면 같이 사야 되는 사람들이 가족이거나 제 친구이거나 제가 손에 손잡고 와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보통 공동 등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매도했었을 때에 내가 함께 들어갔던 공유자들은 함께 동의를 해줘야 되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분에 대한 종류가, 등기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구매할 때 우리 흔히 말하는 공동등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명칭은 합유지분등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내가 상대방 몰래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정장치인 거죠. 요게 이제 합유지분등기인데, 요런 등기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투자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판매하고 싶을 때, 매도 시기가 도래했을 때 상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공유 지분 등기라는 지분 등기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사고팔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토지 투자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 공유 지분 등기로 들어가셔야 하고요. 공유 지분 등기로 들어가시라 하더라도 꼭 제가 말씀드렸던 주거지역, 상업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분을 뭐 100분의 몇 이렇게 한다면 1%, 100분의 1도 제가 살 수 있나요? 최소한적으로 들어가는 거를 한 필지를 100평으로 가정했었을 때에는 평균적으로 약 3명에서 4명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필요로 하는 건축업자나 건설사 입장에서도 매입할 때 많은 공유자가 있는 것보다는 소공유자가 있는 필지부터 먼저 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인원이 있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계속 제가 금액에 대한 얘기를 못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100평 한 필지를 3명에서 샀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한 명당 최소 적은 필지, 작은 필지로 들어갔을 때 금액은 어느 정도인 거죠? 평균적으로 제가 그동안 한 10년 정도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분양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필지당 100평으로 가정했었을 때 2억이 채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다고 보면은 그거를 3등분으로 하면 좀 생각이 좀 쉽겠죠? 그러나 많게는 4명까지 쪼갤 수 있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한 필지당 50평 단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본다면은 평균적으로 약 2천에서 4천 정도 구간까지도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뭐 등기를 여러 명이,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 등기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지분 투자, 지분으로 나눠서 하는 게 더 낫다,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2억에서 3억 정도의 한 필지라면 혼자 한 개인이 전부 구매했을 때 그때도 더 유리한 장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 필지를 혼자 샀을 때와 또는 여러 명이 나눠서 지분으로 했을 때 어떤 서로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으로 약간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우량주를 많은 몰빵해서 한 번에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다양한 측면으로 여러 가지의 주식들을 좀 나누어서 투자하는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게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지분으로 여러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나누어서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나는 하나의 필지를 온전하게 가져가겠다. 여기에서 나오는 장점은 하나의 필지를 온전하게 가져가시게 되면 그에 따른 담보대출이 쉽습니다. 그러나 지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같이 함께 들어간 분들의
동의서만 있다 그러면은 그 땅에 대한 담보대출도 지분도 충분히 가능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나누어서 투자하는 투자, 요거는 지분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러나 나는 조금 더 한 필지에 통으로 가져가서 그에 따른 현금 유동성을 좀 더 부각시키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필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